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제국에서 민국으로 가는 길이란 책을 쓴 역사 작가 박광일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의 이제 직업이 여행 작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행 작가라고 하면 다양한 테마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힐링이라든지 미술, 건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작가님 역사에 주안점을 두시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역사에 주안점 두신 계기가 있으신지? 네, 사실은 이제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역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행 작가라는 직업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역사가 먼저였고요.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사학과에서는 이제 정기 학술 답사를 갔는데 그거를 일반 사회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여행의 형식이고 또 그냥 어떤 역사 연구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스토리텔링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역사 여행 작가라는 형식.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여행 작가지만 사실은 이제 역사 기행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서 쓰신 책이 이제 제국에서 민국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서 이번 행사에 초청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섭외 요청을 드리게 됐어요. 섭외 요청 받으시고 되게 흔쾌히 해주시겠다고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럼요. 그럼 혹시 흔쾌히 생각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지? 그 제국에서 민국으로 가는 길이 사실은 이제 임시정부 상해부터 그다음에 충칭까지 27년 역사를 담은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책을 쓰기 전에도 많은 분들하고 현장을 갔었고 또 책을 쓰고 나서도 많은 분들하고 갔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임시정부 역사를 모두 살펴볼 수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관객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저에게는 정말로 그러니까 너 여기 와서 얘기를 해라라고 하는 느낌을 제대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는 시간만 되면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초청에 응하게 된 거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이 책을 읽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 군데를 답사를 다니고, 저도 이제 임시정부 전체 루트는 아니지만 군데군데를 가봤었어요. 근데 작가님께서는 전체 루트를 도셨잖아요. 그 곳 중에서 꼭 기억에 남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이곳은 꼭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혹시 소개해주고 싶으신 곳이 있으실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한두 곳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상해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중경 충칭도 중요하고 그런데 제 기억에 가장 남았던 곳은 기강 치장이라고 하는 곳을 갔었을 때 거기 이동영 선생 집 그러니까 사셨던 집이 있는데 그 주변 일대는 모두 개발이 되고 거기만 마치 재개발 직전의 상태로 멈춘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낌이 딱 우리 역사,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만약에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소홀하게 한다면 저 집의 위태로움처럼 사라질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곳은 치장, 그러니까 기강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동영 선생의 옛집이 될 것 같고요. 충칭 가는 길에 바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가실 계기가 되신다면 한 번은 둘러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작가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것에 되게 남다른 애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한테 임시정부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제가 대학에서 공부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었습니다. 만주의 뭐 무장독립투쟁이라든지 의열투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스스로 물어본 거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랬더니 그 도시조차 구체적으로 짚어내는 것들이 제 머릿속에서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을 가서 봤을 때 무엇보다도 1919년부터 1945년, 그 3.1운동부터 광복,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그 모든 것들을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이야기를 계속 끌어올 수 있는 곳이 어딜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만한 곳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독립운동사에서 전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줄기가 될 수 있고 그 줄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역사를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왔고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라는 지금 우리가 쓰는 나라 이름이 처음 등장을 했었고 거기에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저에게는 제가 물론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뜻깊은 역사와 관련된 기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짓궂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임시정부 인물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있으면 어떤 분이신지. 더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뭐 유명한 분이 아니더라도. 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국립대전 현충원 갔는데 거기는 이제 너무 넓으니까 버스로 보통 이렇게 답사를 하는 경우 종종 있잖아요. 제가 이제 다른 일로 거기 갔었는데 거기 안내하시는 분이 이렇게 뭐 질문을 하면 선물을 주겠다고 그러면서 혹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처음 제안한 분 이름을 아시냐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길래 제가 이제 신서구 선생님입니다 그랬더니 역사를 잘 하시네요. 그래서 칭찬을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신서구 선생은 나중에 이제 조선중앙일보 또 운영을 하면서 언론인으로서 활동을 하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제안을 했고, 그리고 제안의 취지가 굉장히 감동적이죠. 빼앗긴 게 대한이니까 찾을 나라도 대한으로 합시다. 이제 이런 어떤 말들을 생각해 보면 그분 한 분 정도만 기억하신다고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임시정부 공부를 하거나 답사를 하면은 아마 행복해지실 거예요.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많은 그리고 굉장히 탁월한 독립운동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정환 선생님처럼 여성 독립운동가로서 뭐 안살림을 했다라고 하지만 임시정부를 어떻게 보면 사건이 아닌 일상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제시해준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독립운동을 보는 시선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 외에도 뭐 박찬익 선생이나 신규식 선생이나 잠시 나왔던 유동용 선생, 그 다음에 또 수많은 초기에 1919년, 20년에 임시정부에 참여했던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을 여기서 만날 수 있어서 저는 정말 행복했다. 그 얘기를 다른 분들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작가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이렇게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행사에 오시는 분들도 작가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를 오시는 분들께 이런 마음가짐을 왔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부터 1945년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주하대표단이라든지 아니면은 경교장을 염두에 두면은 조금 더 긴 시간까지 임시정부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각각의 역사 속 중요한 사건에 등장했던 인물들,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만나서 나 임시정부 기념관 다녀왔는데 김구 선생님 워낙 유명하시니까 혹시 난 다른 분을 이번에 알게 됐어. 정말 좋았어. 그리고 그분이 꿈꾸던 세상이 이런 것이었어 라는 생각을 하나 정도만 가져가실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조금 먼 길 힘들게 오셨는데 그래도 집에 들어가실 때 아, 잘 다녀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얘기를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많은 분들하고 얘기할 수 있다는 사실에 지금부터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는 편이죠. 어떤 이야기든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은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보는 시점이나 공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말이죠. 막상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열어보게 되면 그때는 몰랐던 새로운 것들이 하나 둘씩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고 그것도 끊임없이 살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들어는 봤지만 잘 몰랐던 그때의 이야기들 2024년의 끝자락에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이죠. 11월 24일 뵙겠습니다.